자, 일단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16일간이죠. 8일 수업 2번, 자바 1, 2 과정으로 16일간 같이 자바를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리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두시고요.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주소창에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돼요. 대소문자 구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여기 들어오셨나요? 이쪽 들어오시면 지금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 혹은 수업 진행했던 내용 아니면 수업과 관련된 링크들, 자료들 이런 거 다 공유가 될 수업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실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진도를 엄청나게 나가거나 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며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거며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OT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주 가벼운 출력문 정도만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변수 살짝 맛보기 정도 배우고 종료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메모장에 기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가지고 다니시는 다이어리나 수첩 있으시면은 거기에 기록을 남겨놓으셔도 좋아요. 컴퓨터에 즐겨찾기 같은 데 해놓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현재 그 자리들은 원내에서 다른 수강생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기록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록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복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주소를 알고 계셔야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지금 해주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대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EAX인데 A가 대문자예요. 여기 소문자로 입력하고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고 페이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다. 얘는 이상한 페이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꼭 소대문자 구별해 주시고요. 자, 다들 기록을 하셨으면 이제 여기 보여드렸던 화면에 있었던 이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은 워낙 유명하죠. 자, 우리가 구글 계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지금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러 오셨는데 이 언어를 공부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진짜 단순히 언어를 취미삼아 배워보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언어를 배워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배워서 실제로 개발자를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뭐가 됐든 좋아요. 개발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럼 무조건 구글 계정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구글 계정 하나 있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메일, 지메일 계정이 있었다. 그거 말고 개발용 지메일 계정이 하나가 따로 필요합니다. 개발용 혹은 공부용. 저 같은 경우도 지메일 계정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일하면서 사용했던 실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 지메일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쓰던 공부용 지메일이 따로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에 따라서 계정을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용하는 계정이 있어도 다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용 계정이 하나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냥 그 계정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글 계정을 써야만 하는 이유. 개발자는요, 구글 없이 개발 못해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는 이제 실무에서 경력을 좀 쌓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 강사가 된 사람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저도요,
실무하면서도 구글 없이 개발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 구글 없이 불가능합니다. 구글 없이 개발하는 개발자 없어요. 단언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구글 계정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를 잘 모른다 했을 때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에서 검색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거 검색 포털 엔진 사이트니까 이런 데에서 뭐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얘네를 쓸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모든 정보들을 구글에서 받아올 거예요. 이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이버는요, 검색 결과에 네이버 관련된 애들만 나와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관련된 애들만 나와요. 그 관련된이라는 건 뭐 네이버 블로그 형태, 네이버 카페 형태, 네이버 지식인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들만 나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구글은 걔네 다 통합돼서 나와요. 그럼 누가 정보 양이 많겠어요? 구글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일반적인 그 상식적인 그냥 지식이라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상태가 되는데 개발 관련된 지식이다. 얘는요, 구글이 타 검색 엔진보다 월등하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개발자들은 구글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개발하는 사람 없어요. 정보의 퀄리티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구글링을 해야만 해요. 왜? 우린 이제부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글 계정이 개발 관련된 여느 사이트들 혹은 프로그램들과 연동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흔히 이제 소셜 로그인이라고 하죠. 연동 로그인, 뭐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개발 관련된 사이트들은 웹사이트들은 웬만하면 구글은 다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애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필수로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GitHub 가입을 해야 돼요. 이 GitHub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얘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형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개발자라면 GitHub을 안 쓰는 개발자는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GitHub을 쓰지 않는 개발자가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없어요. 개발자, 그러니까 내가 취미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GitHub 계정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더 공부를 진행하시고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본인의 공부한 과정 같은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다 이 GitHub 계정 가지고 합니다. GitHub 주소 가지고. 그래서 얘도 꼭 필수인데 얘가 지메일 계정으로 이메일 인증을 받게끔 제가 말씀드렸죠? 연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동이 아니라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이. 그러니까 구글 필수, GitHub 필수.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만들 거고 만든 걸로 이메일 인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수업에서는 이 GitHub에 대해서 막 크게 다뤄지진 않을 거예요. 마지막쯤에 조금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가입을 하셔라 라고 안내를 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긴 해야겠다. 자, GitHub에 가입을 진행을 하시면 잠깐만요. 얘가 아니잖아. 자,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는 GitHub 계정도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개발하면서 사용했던 GitHub 계정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의에 관련된 자료들을 업로드해드리기 위해 새로 만든 계정이라서 급한 대로 그냥 네이버 계정을 연동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연동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 프라이머리 하나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전 지금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오타가 났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연동 안 된 거예요. 확인 한 번씩 꼭 해보시고. 그리고 GitHub은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프로그래머스 얘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되고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뭐 물론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개발자 중에서 이 사이트 안 들어와 본 개발자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저희한테 제공해 줍니다. 일단 채용 공고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습에 관련된 뭐 강의 혹은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 같은 연습을 해볼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개발자라면 무조건 친해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 여기에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뭐 코드 문제를 풀어본다거나 할 만한 게 없겠지만 수업이 좀 진행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법이나 사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익혔을 때 그때는 실제로 이 페이지에 와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프로그래머스가 제공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눈뜨게 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유용한 친구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스쿨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메인 페이지 딱 들어오셨을 때 여기 있는 스쿨이에요. 스쿨. 네. 잠깐만요. 여기 있는 스쿨. 이 친구. 얘를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뭔가 내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강의 자료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는 배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의가 있고요. 이런 강의들. 여러분들이 물론 저한테 지금 자바라는 수업을 듣고 계시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좀 더 다양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느끼신다면 여기에 있는 지금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무료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무료 찾아서 한 번씩 더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게 올라왔네요. 뭐 오늘의 연습 문제 같이 좀 쉬운 문제들 여기 보면 레벨 0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벨 0은 쉬운 겁니다. 여기서 레벨 0부터 5까지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0과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난이도를 올려가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이트고 그리고 커리어 쪽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보셔도 됩니다. 커리어 쪽에 오시면은 채용 공고, 채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이력서 관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자, 채용 공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업체들이 채용 공고를 올려놨습니다. 프로그래머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얘네들이 공고를 올린 거예요. 혹은 공고를 본인들 사이트에서 올렸는데 그걸 프로그래머스가 동의를 얻어서 가져와서 여기 이쪽에도 공고를 뿌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당장 볼 필요는 딱히 없기는 해요. 근데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씩 심심할 때마다 좀 둘러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좀 이름 들면 알 법한 쿠팡? 이런 거? 대기업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름 들으면 알 법한 사이트 그런 업체들도 되게 많고요.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쿠팡이다 라고 목적을 딱 정했다 라고 한다면 쿠팡에 올리는 공고들을 보는 거예요. 들어가서 봅니다. 그럼 얘는 내가 여기에 지원하려면 여기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라는 걸 이렇게 알려줘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술 스택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수업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자바라는 게 들어있죠. 그럼 우린 이 중에서 이 자바 하나를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단계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고자 하는 회사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이런 걸 미리미리 봐놓고 여기에 초점을 또 맞춰서 본인의 공부 플랜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물론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대기업들은 코딩 테스트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코딩 테스트에 대한 준비도 따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필요한 기술 스택들은요,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지식들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기능을 주로 많이 씁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는 당연한 거니까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MySQL, 스프링, 자바, REST API 이런 것들은 무조건 그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 환경이라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파이썬, C 이런 게 적혀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고들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사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커뮤니티, 이쪽은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발 공부 마인드맵 같은 그런 정보들도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실제 현직자, 재직자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고 올렸을 때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이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입니다. 코딩 테스트 연습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기에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왜 골라져 있지? 자,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된 게. 여기서 난이도 0부터 5까지 존재하는데 본인 실력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면 되고요. 일단 0부터 해볼까요? 그리고 우리 무슨 수업이에요? 자바죠. 그럼 자바 해야겠죠? 이렇게 골라주면 기록이 남습니다. 이 필터를 거친, 그러니까 난이도가 0이고 자바 관련된 문제들만 얘가 추려서 알려줘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지금 당장은 자바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못 풀죠.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법 배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다, 그럼 그 문법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풀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시는 겁니다. 문제를 쭉 많이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 사이트에는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2023년에 카카오에서 블라인드 코딩 테스트를 봤던 그런 기출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는 곳이 대기업이라면 이런 것들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운 친구예요.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전반적인 로직의 흐름과 이런 프로세스들을 다 이해해야지만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접근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건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력을 많이 쌓고 나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진행을 하시고 나서 내 목표가 큰 쪽이다라면 이런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프로그래머스는 이런 사이트고요. 다른 데 한번 또 가볼게요. 이건 뭐지? 일단 코드.org 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딱 들어오시면 영어로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번역해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그냥 보셔도 되고, 난 영어 잘 모르겠어 하면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안 떴다 그럼 우클릭하고요, 빈 공간에 우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 이런 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번역해주는 건데 크게 막 거슬릴 정도로 번역을 잘 못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웬만하면 이걸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로 딱 들어왔을 때 일단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텐데 여기서 코스를 찾아가면 돼요. 이제 제가 수업 페이지에도 여기 링크를 다 걸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메모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 뭐 사진 찍으시거나 기록할 필요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 수업 페이지만 잘 기억하고 들어오시면 이 안에 링크 다 있어요. 아까 타이핑 정글, 코드.org, 프로그래머스 이런 거 다 있습니다. REPL도. 깃허브 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수업 페이지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스를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 페이지 내에서 코스를 찾아오기가 힘들다. 그럼 로그인만 하나 해놓으시고 나서 이 수업 페이지에서 이 코스 누르세요. 그럼 이걸로 알아서 갑니다. 로그인 어차피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풀어나가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 1, 레슨 네임 1,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2, 메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거 미로입니다. 그래서 이 2-1부터 쭉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쭉, 그리고 나서 얘는 안 하셔도 돼요.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안 생략하셔도 되고, 이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 얘네들만 쭉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메이즈에서 1번 문제 들어왔습니다. 다시 메이즈의 1번 문제, 얘를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좀비가 뭐라고 해요. 이거 해석하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결국에는 나 해바라기까지 가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거 영어 보기 싫다, 그럼 페이지 번역하세요. 그럼 얘가 그냥 번역해줍니다. 크게 거슬리지 않아요. 그냥 해바라기로 가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가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딱 들어오면 이 화면, 여기 서 있는 이 좀비가 이 해바라기까지 가야 된대요. 그럼 이 좀비는 어떤 행위를 해야 얘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좀비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걸어가야겠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해바라기랑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만큼 움직여야 얘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자, 우리는 그거를 코드로 짜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when run이라고 하나가 되어 있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에 이쪽에 있는 블럭들을 가져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끼워 맞춰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move forward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이동해 겠죠? 얘는 뭐예요? 턴 레프트, 왼쪽으로 돌아. 턴 라이트, 오른쪽으로 돌아. 자, 그러면 좀비가 지금 어디 바라보고 있어요? 좀비가 해바라기 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은 굳이 왼쪽 오른쪽 돌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만 보내면 되겠네요. 자, move forward 하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꼭 안 맞춰도 되고 적당히 갖고 오시면은 여기 지금 하이라이팅 되는 거 보이시죠? 외곽선에. 그럼 알아서 끼워 맞춰줘요. 약간 빨려 들어가요. 이렇게만 끼워 넣으시면 되고. 자,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달리다. 이거 런이거든요. 실행 버튼이에요. 얘 한번 눌러볼게요. 좀비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앞으로 한 칸 전진했어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이 블럭들이 한 칸이에요. 좀비가 여기 있었고요. 한 칸 간 겁니다. 여기 있는 이런 블럭 선들 칸이에요, 칸. 그러면 이거 한 번에 한 칸 움직이는 거니까 지금 몇 칸 남았어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2칸 가야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초기화 해주고 나서 다시 실행시켜보면 해바라기까지 잘 도착을 해서 얘가 해바라기를 잘 먹었죠. 이렇게 성공을 하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지 아니면 이걸 다시 할지 고를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까는 앞으로 한 칸 전진을 3번 해서 3칸을 움직여서 해바라기를 잘 만났는데 지금 보시면은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그리고 앞으로 3칸 가 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도 결국 도달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자, 도달은 잘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나와요. 근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는 4개의 블록만 사용하는 게 최고다. 근데 너는 지금 5개를 사용했다 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성공인데 불필요한 과정이 섞여 있으니까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연한 초록색, 연한 연두색 같은 걸로 색칠이 될 거고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문제 해결을 했을 경우에는 진한 초록색으로 이제 색깔이 입혀지게 될 텐데,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해서 어디가 불필요한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코드의 로직과 흐름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공부하셔도 자바든 파이썬이든 C든 뭘 공부하셔도 이 코드.org는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좋아요. 여기서는 실제로 자바나 파이썬의 문법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코드에 대한 로직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배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많이 하세요, 얘는. 그리고 지금이야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요. 나중에는 정말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쭉 하시다 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자, 그럼 얘를 불필요한 거가 지금 어디에 섞여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돌아. 이 두 개가 불필요하죠. 그럼 얘네들을 빼줘야겠네요. 자, 이럴 때도 내가 원하는 부분 선택해서 밑으로 움직이면 이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옆으로 떼어 놓고요. 얘네들을 선택해서 왼쪽으로 가져가면 휴지통이 나와요. 이렇게 버려버리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위치시켜도 돼요. 여기에 있는 이 불투명한 상태가 된 이런 블럭들은 사용되지 않는 코드이기 때문에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쪽을 잘 보시면 지금 작업 공간에 4 by 4라고 나오죠. 우린 4개의 블럭을 써야 되는데 4개의 블럭을 잘 썼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3개밖에 안 쓴 거 아니에요? 왜 4개라고 해요, 얘? 이 웰런도 하나의 블럭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를 떼놓고 보면 우린 4개 쓸 수 있는데 벌써 하나는 쓰고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서 내가 몇 개의 블럭을 사용해야 문제를 푸는데 최적의 지금 상황인지 얘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고 얘는 뭐 여기다 놔도 되고 아니면 버려도 되고 그리고 다시 실행시키면은 연한 연두색이었던 것도 정확하게 해결하셨다면 진한 초록색으로 바뀔 거니까 웬만하면 모든 문제를 다 진한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코스 3 부분을 다 완료를 하시면 이거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완료를 다 하셨다면 당연히 다음 과정 코스 4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이쯤 가면 문제가 좀 어려울 텐데 이런 거 해야 돼요. 뭐가 되게 많죠?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여기까지 쭉 진행하셨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 보고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블럭들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다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타이핑 클럽 얘는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죠. 얘 별거 없습니다. 그냥 타자 연습이에요. 이걸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 컴 타자로 하셔도 돼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여러분들 혹시 나는 0타 300 넘어요 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으세요? 만약 본인이 0타가 이미 200타가 넘어요. 그러면 굳이 따로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한 200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200타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0타는. 한글이야 뭐 3, 400, 500, 600 뭐 흔하게 나오지만 0타는 사실 2, 300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내가 개발자예요. 본인이 지금 개발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지금 0타가 독수리 타법으로 100타 나온대요. 그러면 300타 나오는 사람보다 일 처리 속도가 3배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당연한 거죠. 왜냐면 개발은 영어로 코드를 짜야 되니까 0타를 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0타가 웬만하면 200은 다 넘어요. 저도 0타가 빠른 편은 아닌데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뚝딱뚝딱 하면 200타는 그냥 나옵니다. 그냥 한 200타 정도만 목표로 잡고서 그냥 시간 있을 때 하루에 한 5분? 아니면 한 이틀에 한 10분? 이 정도만 투자하세요. 그럼 늘어요. 얘는 그냥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본인이 지금 0타가 느리다면 연습을 꼭 따로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수업에서 진행하면서 코드를 짜보고 코드를 써보고 하는 것만으로는 0타는 안 늘어요. 따로 자리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얘도 여기 링크 있어요. 타이핑 정글이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드업 바로 한번 가보죠.
자, 얘는 뭐 연동되거나 하는 이런 로그인이 없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생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가입하는 거 편하니까 그냥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딱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사이트 들어와서 가입하고 로그인 진행하신 다음에 이 상단 메뉴에 있는 문제, 얘를 클릭을 하시면 문제, 뭐 문제집, 최근 백제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문제집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바죠. 우리는 지금 자바 수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자바가 없어요. 그럼 우린 뭘로 해야 되냐? 우리는 그냥 C 언어 기초를 보시면 됩니다. C랑 자바랑 똑같아? 이게 아니에요. 많이 다른데 그냥 C 언어 기초를 보시고요. 이 문제를 풀 때 자바로 제출하면 돼요. 정답을 자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1번 문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C 언어의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얘를 보면 돼요. 얘. 여기에 나오는 입력, 내가 뭔가를 입력해야 되면 여기에 뭔가 정보가 있을 거고요. 이런 입력을 하지 않는다 해서 입력 없음이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드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출력 값이 이런 게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보다 복잡한 문제들은 문제 쪽을 좀 더 보시긴 해야겠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거 없어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것들을 다뤄주는 부분이라서 그냥 출력했을 때 이런 결과만 나오면 돼. 그럼 우리가 자바로 이런 출력 결과를 얻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얘를 소스 제출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이제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로그인을 하라고 하네요. 얘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됐네요. 자, 여기가 처음에 들어오시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C로. 근데 얘를 눌러서 자바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자바 코드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바로 코드를 인식해서 답안을 제출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하나 보여드리긴 해야 되겠네. 자, 잠시만요.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런 코드들 지금 당장은 전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게 뭐야? 그냥 딱 그 정도에서 멈춰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업 진행하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모르셔도 되고 일단 자바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 플러스 출력문 하나를 입력을 한 건데 이런 출력문을 남겼을 때 제출 버튼을 누르면 얘가 컴파일을 합니다. 틀렸대요. 왜 틀렸나 하고 들어가 보면 정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썼대요. 제가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이거래요. 그럼 얘는 지금 정답에서 뭘 따진다는 거예요? 대소문자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내가 이 코드를 다시 수정해서 정답으로 만들어야지 하면 제출 코드 수정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대문자로 입력한 다음에 제출하면 얘가 다시 이렇게 정확한 풀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난 맞췄구나, 정답이 됐구나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얘는 근데 이제 코드.org는 문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알고리즘에 대한 로직에 대한 이해였다면 지금 이 코드.kr은 100% 다 문법이에요. 기초 문법에 대한 사용법, 문법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진도를 나가서 배우게 되면 그 이후에 그 문법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얘가 있는데 얘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시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